꼭 그렇게 다 가지고 와야 마음이 시원했냐? 이럴 거면은 영어의 난도 조절 실패 때문에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이유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건 지난 30여 년간 평가원에 해왔었던 일이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저처럼 이걸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냥 뭐 one of those days, 뭐 그런 날들 중 또 하나인 것 뿐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최근에 6월 평가 모의고사 1등급 비율 떴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등급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히나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고3 N수분들은 좀 유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녀석들이 다름 아닌 현장 강의에서 진도 나가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강의에서 올인원과 V 단어에서 글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길러주는 거, 오답 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펀더멘털을 길러주는 수업, 그리고 제 수업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단어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V 올인원과 V 단어가 동시 출발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유형, 틀리는 유형들을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풀이 강좌를 3, 4월 달에 진행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좀 되고 나면 이젠 작은 수준의 분야로 좀 들어가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순서 삽입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끄집어내보는 디테일한 수업, 그리고 이어지는 7월에서 8월까지는 글읽기 영역에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빈칸이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글읽기의 디테일을 잡는 V 빈칸 수업, 그리고 마무리로 9월 달이랑 10월 달에 제가 파이널 강좌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이게 현장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내 이 영상의 제목은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서 약간 복수의 컬러를 걸어야 되냐 라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수준에서의 디테일도 챙겨서 마무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점 자체가 요러한 느낌으로 점점 한쪽으로 수렴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의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글을 읽고 기준 잡을 것이고 오답선지와 싸울 것인지에 대한 올인원, 단어의 확장을 논하는 V단어, 어떻게 각각 어려운 유형들을 대상으로 항상 똑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 독해,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유형 독해 안에 순서 삽입과 빈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에서는 그 한 가지의 유형의 끝자락까지 가서 나의 아픈 부분을 좀 치료해주는 느낌이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V 순서 삽입의 디테일, V 빈칸에서의 글읽기의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반기 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개별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크게 내가 4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그건 제 메가스터디에 해당하는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가장 하반기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맞게끔 끌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즉 하반기라고 얘기하면 최근에 제가 현장 강의에서 순서 삽입이 최근에 종강이 되긴 했거든. 근데 뭐 현장 강의와 똑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 요만큼 정도까지는 같이 한번 달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저의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커리큘럼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순서 삽입 요즘 정말 어렵잖아. 그건 단순히 지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제풀이의 원칙을 제대로 모르니까 항상 정답 근처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맨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순서 삽입을 요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은 말만 한 수백 번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가셔도 좀 괜찮다고 보고요. 빈칸 수업은 여러분 제가 빈칸을 푸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V 빈칸에서 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글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요만한 디테일 한 디테일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디테일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유형을 제대로 공부하면 빈칸뿐만 아니라 주제, 제목, 요지 요즘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21번의 밑줄 함축 의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뒤쪽에 41, 42나 요양
유형물 40번까지 틀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었던 모든 유형들은 다 어떤 유형들이냐? 글읽기의 디테일을 잡지 못하면 결국엔 선지에 못 가는 유형들이라고. 그걸 위해서 빈칸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지 빈칸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들 쭉 요 흐름대로 오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이야 뭐 전 유형을 다시 한번 좀 최종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영상 틀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자, 그때 하나씩 좀 지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자체가 나는 전반적으로 주요 유형들의 문제풀이를 좀 다시 한번 싸잡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특정 유형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나는 주제 제목도 한두 개 틀려, 빈칸 한두 개 틀려, 순서 잡이 한두 개 틀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 점수는 맨날 똑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요, 저는 무조건 뭘 추천할 거냐면 V 유형 독해 무조건 출발하십시오. 여기에 총 7가지의 여러분들이 틀리는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난이도 높은 주제 제목 요지의 대입학,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그리고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그리고 밑줄 함축 의미의 21검과 소위 30번 자리에 나오는 문맥 어휘 추론, 그리고 빈칸, 이렇게 7가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거든. 그거의 기반을 탄탄하게 원칙부터 잡아주는 수업이 V 유형 독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 때 최소한 요놈 다음에 요렇게나 혹은 요렇게 둘 중 하나 정도를 가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됐나?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면 좋긴 좋은데 남은 기간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요놈은 수업을 100% 들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순서 삽입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순서 삽입. 나는 순서 삽입은 이제 좀 알겠는데 이놈의 빈칸이 맨날 마지막에 컴사를 푸는 적밖에 없네 이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빈칸 쪽으로 가시면 돼. 제가 왜 이렇게 방향을 좀 짜드리냐면, 유형 독해 수업은 제가 100% 다 들으라 그랬잖아. 요거 어느 정도 수업을 잘 잡아 놓으시면 순서 삽입과 빈칸 수업은 이미 앞쪽에 인트로에서 했었던 얘기는 여기 내용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요놈과 요놈은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강의는 찍먹하고 가시라는 소리. 강의 이거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 100%는 여기는 필요한 부분들만 강의 찍먹하시면 그나마 하반기 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V 모의고사 시즌 1, 2, 3 중에서 하나씩 정도 이제 최종 연습을 하시면서 실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다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말이야 특정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꼭 마지막에 이 오답 선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잘 안 돼가지고 막판 마무리가 안 돼서 틀리는 분들, 이 오답 선지 싸움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런 분들은요, 나는 전체적으로 글도 좀 읽을 줄 알고, 나는 전체적으로 순서 삽입에 대한 접근도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들에게는요 무조건 V 모의고사를 가십시오. 내가 왜 V 모의고사를 추천하냐면, 제 이 모의고사 출시된 지가 지금 벌써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모든 회차가 완판됐었던 모의고사인데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 그 이유가 좀 뭐냐면, 단 한 문제의 단 한 개의 선지라도 허투루 의미되지 않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무슨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뭐 실모나 뭐 이런 거 좀 보면 이건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그냥 지우는 선지들 있지. 제 모의고사는 그런 애들이 좀 적어요. 모든 선지들의 나름의 이유를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오답 선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좀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한번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 들으면 느끼는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평가원이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냈구나. 이게 되게 과한 선지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도 이랬던 적이 있구나 라는 걸 네가 체감하게 될 거야. 단점이 뭐냐면, 모든 선지에 또는 모든 지문에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했기 때문에 채점할 때 좀 하고 아파. 근데 이건 기분 좋은 매운맛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수강평 찾아보시면 돼. 수강평에서 여러분들 다 똑같아. 풀 때는 야 이거 좀 진짜 김지영 나랑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만, 막상 해설지랑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위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모래주머니 효과 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 뭐 맨날 똑같아.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즌 1 같은 거 풀자마자 아이들은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거 좀 오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강평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바뀌어?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싹 다 바뀌어버려. 그게 올해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4.13%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미리 경험한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차이가 좀 났었던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도 제가 시즌 1이 조금 난이도 있게 냈고 시즌 2를 조금 좀 조절을 했었는데, 시즌 1을 보고 나서 6월 평가원이 여러분들 1등급 비율이 19%가 나왔었어. 그러면 나는 어땠겠어 얘들아? 애들이 엄청 선생님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역시 6월 평가원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뭐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닥쳐! 라고 했던 시험이 언제야?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에 3% 나왔었던 그 시험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계속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상만 봐도 제대로 보수적으로 오답 선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는 게 맞다. 근데 쉽게 나오면 땡큐인 거고, 아니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나은 게 당연한 인생의 이치 아니야 얘들아? 네 번째, 최단 거리로 가셔야 되는 분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풀이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고요, 글도 좀 읽을 줄 알고요, 뭐 순서 삽입도 뭐 그리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인강을 챙겨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해서 나에게는 최단 거리를 얘기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엔제 가시면 됩니다. 제 엔제는 여러분들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해설서가 이만큼 두껍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장에 내 말로 여러분들한테 너희 귓가에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얘들아 소재와 소재끼리 관계, 선지 모양 기억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까지 해설서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수업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너무 자세하게 써서 탈일 정도니까 이것도 요 엔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수업의 부담을 좀 줄이시면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또 노파심에 그래도 이게 활자로 나와져 있는 해설보다는 말로 해주는 해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은 내가 또 해설 강의를 주요 문항은 좀 찍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최단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엔제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상상해서 말하는 커리큘럼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글 읽기와 V 단어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해도 괜찮나요? 안 늦었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말씀드리죠. 올인원 V 단어 이때 해도 안 늦었고요, 이때 해도 충분해요. 이때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고 간다라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빤스 안 입고 양복 입고 턱시도 입고 뛰어가는 거랑 똑같아. 언젠간 여러분들은 탄로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글 읽기나 아니면 V 단어 정도 단어의 확장이 좀 잘 안 일어난다? 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요 지금 무슨 올인원이고 V 단어고 유형이고 뭐 순서 삽입이고 해석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 단계의 기본 강좌 있어요. V 구문이나 아니면 V 스타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로 다시 한번 재탕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제가 여기서 다 녹여낼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